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리카노입니다. 오늘은 벤츠의 GLA 22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네, 오늘 만나보는 GLA 220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입니다. 사실 뭐 이 친구는 역사가 깊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이 소형 SUV 시장 자체가 사실 뭔가 핫해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오래된 시점은 아니죠.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. 이제 한국에는 2014년부터 들어와서 그때부터 출시가 되었고요.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는 X156 모델로 현재 이 소형 SUV 시장에서는 엄청 괜찮은 인기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꽤나 매력적인 그런 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그러면 같이 전면부를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이 전면부 보시면 여타 모든 이 메르세데스의 벤츠를 보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각별, 이 브랜드의 로고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고 본넷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와이드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가로 그릴로 들어가 있고,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크롬을 사용하면서 가장 작은 그리고 소형 이런 이미지이긴 하지만 역시 벤츠답게 고급스러움을 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막 디자인적으로 되게 특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, 가장 이제 요 시대의 벤츠와 뭐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는 요 센서가 있으면서 소형 SUV지만 이 안전에도 신경 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같이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네 짝 다 이제 스퀘어죠. 그래서 앞뒤 다 동일한 사이즈로 들어가고,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235, 50, 18 네, 18인치의 휠이 들어가면서 이쁜, 그리고 뭐 사실 벤츠가 좀 휠에 야박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뭐 요급 대비 괜찮은 휠이 껴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요 사이드미러,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드미러입니다. 이게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벤츠는 요 디자인을 썼죠. 이 사이드 마커며 다 이쪽으로 흘러오게끔. 연식을 생각하면, 그리고 요즘 신형 벤츠들을 생각한다면 되게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했다, 그래서 좀 많이 아쉽거나 구형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디자인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키가 186입니다 근데 사실 소형 SUV답게 상당히 낮죠.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형 SUV보다는 살짝 더 낮은 느낌입니다. 이 전고가 1500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1505인가? 그 정도인데 어쨌든 엄청 높은 그런 전고는 아닙니다. SUV답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 후면부로 왔습니다. 후면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크롬으로 위아래 좀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으면서도,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가드의 역할인 거죠. 짐을 이제 우리가 싣고 빼고 이럴 수 있을 때 이 도장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가드인데, 일반적인 SUV보다는 이 부분이 좀 짧습니다, 확실히. 그래서 SUV와 해치백 좀 이 경계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뭐 이런 오히려 디퓨저에 이 크롬 방식으로 채택한 거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좋다, 오히려 이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, 그리고 이제 SUV니까 당연히 실내 공간 트렁크를 보겠습니다.
지금 이 트렁크를 열면서 가장 놀라운 건 이 작은 소형 SUV에도 오토로 넣어줬다는 거, 이거 되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. 충분히 원가 절감하고 오토 절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데 오토 사용하고 다 이렇게 좀 편의성을 위한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분이 타기에도 되게 편안한 그런 구조다. 보통 이 SUV의 트렁크의 무게, 높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거나 잘 이용을 못 하시는데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된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깊이감, 사실 뭐 트렁크, SUV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. 막 트렁크가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짐을 싣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막 불만족스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딱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차용품이나 소량의 짐들 이런 것들을 싣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. 그리고 자, 딱 보시면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네, 여러분, 그럼 이제 운전석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구경하겠습니다. 우선 보시면 여타 벤츠와 똑같죠. 그리고 메모리 시트, 뭐 시트 포지션 이런 걸 다 조정할 수 있고,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. 윈도우야 당연히 다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, 네, 이쪽에 이제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,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있고,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벤츠 특유의 송풍구, 이 디자인은 정말 지금 봐도 너무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버튼식 요 다이얼은 조금 올드한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. 물론 뭐 그래도 벤츠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느낄 수는 있지만, 사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좀 올드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센터 패시아 느낌을 보면 되게 나쁘지 않다,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.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도 디지털로 잘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죠. 이게 사실 좀 너무 작지 않나, 한눈에 들여다보기에는. 근데 또 이 차급이나 차량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작은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. 이 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요만한 게 들어가도 그렇게 막 이질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크게 잘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고, 그 앞으로는 이렇게 센서가,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가까이에 사물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센서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단 D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계기판 보시면 2구의 아날로그 계기판, 그러니까 반 디지털이죠. 요 가운데는 디지털이니까 2구 아날로그 디지털이 되어 있고, 요 센터 패시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, 사실 이 컵홀더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. 그래서 이게 캔 음료가 아니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래서 요 앞에 요거는 이제 한 텀블러 사이즈 돼요. 보면은 텀블러나 엑스트라나 뭐 이런 사이즈인데, 좀 더 큰 컵을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뒷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사실 앞자리는 지금 이렇게 앞자리는 보시면 위에 공간도 사실 이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높아요. 그래서 크게 뭐 답답하다거나 불편함 이런 건 없고, 사실 차량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뒷자리는 좀 작을 텐데 뒷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뒷자리에 들어왔습니다. 사실 이 사이즈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로 천장의 높이를 조금 완화를 했고, 그리고 뭐 당연히 소형 SUV다 보니까 이렇게 이 카메라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지만 사실 창문은 되게 작습니다. 근데 의외로 앞에 시트를 막 엄청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. 이 차주분이 뭐 정확한 키를 제가 모르지만 75에서 80 사이쯤 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남는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작은 차, 그리고 어떻게 보면
벤츠에서 가장 저렴한 SUV지만 뒤에 송풍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배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랑 스피커 그리고 윈도우 크게 특별한 거는 따로 없고, 여기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나마 있습니다. 오히려 조금 놀라운 건 이 팔걸이의 폭이 생각보다 넓어요. 이 차량의 폭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도시락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,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눌러서 컵홀더가 또 요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음료를 마시는 데 있어서도 뒷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많은 배려를 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그리고 아까 트렁크를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깜빡했던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차에 보시면 SUV이고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를 아예 폴딩도 가능하지만 이 스키스루가 있습니다. 스키스루가 없는 SUV는 사실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.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굳이 이걸 폴딩하지 않아도 스키스루로 긴 물체를 빼서 수납을 할 수가 있다.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큰 장점이죠. 그러니까 이 차량을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건 막 엄청 특별한 차량은 확실히 아니에요. 근데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. 일반 소형 SUV보다는 차체 자체가 살짝 눌러놓은 것처럼 좀 그렇게 이렇게 찔부 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, 그러다 보니까 전면 유리가 일반 차량들 대비 살짝 누워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바람에 대한 그런 저항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을 보일 것이고, 되게 실용성 있게, 그리고 물론 당연히 플래그십이나 이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적으로 이렇게 좀 원가 절감을 했다거나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도 보면 전혀 고급스럽지는 않죠, 솔직히. 재질 자체나 이런 걸 느껴보면.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차에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. 네, 이게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,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SUV보다는 확실히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또 그렇다고 세단 정도로 엄청 낮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요. 당연히 그래도 얘도 180마력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밟고 했을 때 출력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.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, 근데 이제 이 아까 문 쪽으로 좀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해서 풍절음을 많이 잡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, 풍절음보다는 이 엔진 소리, 이 유입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라서 되게 도로 상황이 사실 조용한 상황인데도 이 정도 들리는 거 보면 그래도 이런 소음 쪽으로는 조금 취약하지 않나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잠시 주차장 들어온 김에 보여드리면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 사이즈가 딱 이렇게 제 손으로 가려질 정도의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근데 화질적으로 저는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다 보일 거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차가 막 엄청 큰 그런 SUV가 아니다 보니까 운전을 이제 좀 초보 운전이거나 그러실 때는 되게 오히려 괜찮지 않나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게 차가 너무 크지 않아서 부담도 적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차량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앞유리가 살짝 누워있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다거나 시야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리고 벤츠를 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핸들 그립, 요거는 정말 손에 잘 맞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엄지 파여있는 이 부분에 파지를 했을 때도 편하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주행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, 이렇게 지금 그래서 주행까지 다 다녀오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패밀리카의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그러면 들 거고,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뭔가 끼워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면 패밀리카까지는 아니지만, 젊은 뭐 남자든 여자든 젊은 층이라면 오히려 이런 실용성 있는, 그리고 활용도 높은 SUV라면 이 도심 속에서는 정말 타기 괜찮지 않나. 그리고 이런 데도 다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마무리해서 좀 이물질이나 뭐 오물이나 이런 게 튀기는 거에 대해서도 좀 장점, 그리고 강점을 둔 차량이기도 하지만, 뭐 사실 이런 컴팩트한 SUV로 뭐 오프로드를 다닌다거나 그런 험난한 도로보다는 도시명 SUV, 그리고 실용적으로 내가 짐을 실린다든지 그냥 이동하는 목적, 그런 정도라면 이 차량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GLA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